안녕하세요. 기왕증 감액조항 정액보험료 감액도구를 연구하는 자명선사입니다. 기왕증 감액조항은 뭐예요? 뭐가 문제인지 상해보험에서 기왕증 감액조항은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해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그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족보, 보험구강에 적은 보험약관, 보족보, 보험구강에 적은 보험약관. 자명선사의 어리석음, 자명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주모선사가 상해보험에서도 손해배상 삭감도구 등을 마구 휘두르며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깨달음이 옵니다. 정액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준다는 것인데 왜 정해진 금액을 삭감하고 합의를 하며 감액보험으로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강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자명선사가 달라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상과 기항증의 경합, 퇴행성과 기항증의 구분, 정확보험의 성질 바꿔치기 등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손해배상금 삭감도구의 변형. 주모선사가 손해배상금 삭감도구로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기여도, 한시장애를 이용해서 교통사고와 물건을 다 허리를 삐끗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2중, 3중의 손해배상금 제한하던 방식을 정액보험에서도 정액보험의 감액도구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과 정액보험에서 사용할 때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에서 기항증 감액조항 삭제. 보험약관의 기항증 감액조항은 일명 독소조항입니다. 부분면책 사유죠. 정액보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용 상해보험은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장기 손해보험에 있던 독소조항으로 보장 위험이 축소된 만큼의 위험률에 반영되고 그에 상응해서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들킬까봐 그랬을까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2010년대 그때 삭제됩니다. 생명보험처럼 같이 이제 맞추는 거죠. 경험 사례, 장애평가 기준의 악용, 생명과 손해보험의 구분. 2005년 장기손해보험에 함께 있던 기항증 감액조항과 척추체 장애평가 기준 중 2010년에 질병상해보험 제정 시 기항증 감액조항은 삭제되고 척추체 장애평가 기준만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또 생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명보험용 상해보험서의 기항증 감액조항은 2005년 4월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지만 2005년 4년 이후 장기손해보험에서 사용하던 장애 판정 기준을 동일하게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일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는요. 주모손사들은 감액조항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척추체 장애평가 기준을 기항증 감액조항이라며 확대 해석해서 적용합니다. 일부러 다툼을 만들고 기항증 감액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어코 퇴행성과 기항증 속에 나오는 자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유도합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기항증 감액조항의 유무효성, 보험약관을 한번 볼까요?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7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 영향으로 제14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 상당한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항증 감액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기항증이 있으면 그만큼 삭감하겠다. 동조항에 의하며 척추체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부위, 사망 등에도 적용 가능하고 동조항에 근거해서 척추체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그 감액 근거 조항이 없어집니다. 감액하라는 말이 없어져요.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항면책 사유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퇴행성과 기항증은 꼭 구분해 주세요. 정액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퇴행성은 없고 기항증 감액만 있습니다. 상법에서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고지 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그 발생의 심도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항증 감액조항에서는 기항증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사항에 따라 부분 면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법상 면책 사유는
언인 면책 사유도 상향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기항증과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어도 면책한다는 것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액조항은 정액보험의 본질에 반합니다. 정액보험에서 정액보험금을 감액하려는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는 담보배제 또는 보험사고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구조법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동조항이 없는 생명보험료 상해보험과의 한번 비교해보거나 또는 그런 이유 등으로 최근 2010년에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서 기항증 감액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판례의 경한 대법원 97가 1206일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급경성, 우연성, 예련성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기항증 고려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전액 지급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또는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 정액보험을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독소조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2003년 자기신체 사고임에도 경계하는 측면에서 독소조항 유무에 대해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신체 사고도 기항증이라는 조항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2-564 제외하고를 역으로 해석해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판례 등으로 독소조항을 정액보험 성질 바꿔치기나 부분 면책 사유로서의 학대해석 금지 제한 해석한다는 내용은 없고 거기다가 2010년 질병상해보험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용어상에 되게 문제가 많은데요. 보험 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손해를 따지는 건 우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보험에서는 수익자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다시 말하면 손해보험 일종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하는 손해라는 용어가 있고 보험 수익자란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상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의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피보험자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이게 인보험에 적용하는 악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까요? 보험 수익자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따지는 건 우습고, 왜냐하면 수익자하고 피보험자 다르거든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는 걸 전제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상법상의 상해와 손해라는 용어도 달라요. 아까 봤죠? 보상하는 손해. 하지만 상해보험 다르잖아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상해로 인한 손해일까요? 그때 우리가 보면 인신사고로 보면 치료비, 장례비, 이자료 등 이런 걸 우리가 손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정액보험, 사망보험금은 이런 손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상해보험에서 삭제와 삽입, 손해보험에서 상법상 같은 상해보험인데 2010년 질병상해보험에서 기항증 감액조항 삭감 후 자손보험은 아까 그랬죠. 거꾸로 기항증 감액조항을 삭감합니다. 같은 보험회사, 같은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이 다른 데서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삭제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안 맞죠? 이게 안 맞잖아요. 같은 상해보험인데. 보험자가 이 둘의 보험약관을 서로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 못 읽는 걸까요? 안 보는 것일까요? 비교하기 싫은 것일까요? 일관성은 또 어디 갔을까요? 이상은 기항증 감액조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